자, 그러면 또다시 긴장되는 순간 우리 박병창 이사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라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왜 인사 두 번 하게 만들어요? 어서 오시라니까. 인사입니다. 어떻게 지금 방석 깔고 계셔갖고 지금 너무 편해서 그거 느끼고 계셨구나. 아, 지금 어떤 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방석이 엄청 가운데 편하죠. 글씨 있는 거 좀 빼주시라고. 네. 방석이 엄청 편합니다. 네, 엉덩이가 아주 그냥 왜 이제 이거 깔아줬냐고 지금 저한테 막 항의하는 소리가 네. 막 들립니다. 엉덩이들이 막 양쪽 엉덩이들이 오빠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저는 방석을 원래 쓰거든요. 원래 쓰신다고요? 저 고관절 오른쪽이 아파가지고. 그 방송은 그냥 푹신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거예요?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년 동안 병원을 다녔어요.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근데 네.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 그래서 네. 저기 인천 쪽에 먼데 찾아갔는데요. 네. 뭐 이것저것 치료하다가 결국은 방석을 메모리폼 방석을 쓰라고 집에서도 쓰고 네네네. 사무실에서 쓰고 차에서 특히 차에서 많이 아프고 워낙 오래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좀 나아졌어요. 그거 빼면 바로 아프고요. 그죠? 그게 앉으면은 안 아프고 신기하다. 그래요. 참고로 제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방석의 메모리폼이나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만져보는데 살까고 그런 기능이 있는 방석들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지금. 박 이사님 방석 산다고 난리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와서 네, 지금 앉으신 게 대한신경외과 의사 이렇게 여기 아마 공식 추천인 제품인 모양입니다. 예, 그만큼 검증이 됐다는 거겠죠. 네. 방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뭐 8, 9시간, 10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엉덩이 잘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 좋죠, 다들? 자, 이제 이사님과 함께 네. 미국 시장 난리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큰일입니다, 지금.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시스템 위기 발생할 때 수준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죠. 두 가지 고민인데 하나는 이대로 수급적인 위기까지 발생이 돼서 진짜 이것도 폭락이지만 네. 진짜 곡소리 나게 표현을 하듯이 그렇게 폭락을 해야지만 이게 터닝을 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거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유예기간 준다든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오늘 그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모르죠. 어디까지 빠질까에 대한 걱정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미국 시장 폭락할 때 선망했습니다. 네.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양봉을 주면서 1%도 안 빠졌어요. 이틀 동안 보면은 이게 다시 반등하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미국 시장이 6% 빠지는데 네. 우리 시장은 0.87% 빠졌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면은 0.86% 금요일 날 빠졌어요. 코스닥은 상승했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헌재 대통령 탄핵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고 그러면서 근데 외국인들이 뭐 안 팔았냐? 아닙니다. 그날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선방을 했는데 우리 시장이 내부적인 이벤트 때문에 선방을 좀 한 거냐? 네. 아니면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났으니 그럼 이제부터 반영을 할 거냐? 또는 미국 시장이 급락한 것을 단기적으로 보고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야씨 아니구나 이거. 그러면서 이걸 반영을 이제부터 할 건지 이 두 가지 고민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다우 7.8, 나스닥이 10% 하락했고요. S&P 500이 9% 하락을 했습니다. 연간 하락의 한 반 정도를 이틀 동안 다 하락을 한 거고요. 네네네. 지난주 금요일도 5% 이상씩 5에서 6% 하락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이 최소화라고 글씨가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밖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화? 이 앞에 중간에 글씨가 이게 하나 생긴 게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는 안 보이시나요? 예, 그거 좀 없애주세요. 보입니다. 전체 다 뜨니까요. 예, 이거 거슬려서.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주 초에 4월 2일까지 반등 시도를 했었어요. 그 전에 빠졌었잖아요. 반등 시도를 했는데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에 이틀 연속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폭락이에요. S&P 500이 목요일 날 4.8%, 금요일 날 5.9%,
나스닥이 목요일 날 5.9%, 금요일 날 5.8%. 이게 합쳐서 12% 가까이 빠지는 거니까 이런 게 언제 있었나요? 뭐 금리 인상 뭐 팬데믹 때 팬데믹 때 정도만 빠진 거, 기억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빠진 네. 거, 뭐 네. 이런 거 빼고는 이런 일이 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야, 시장이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거 지금 강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뭐 시장이 화난 게 아니냐, 네. 시장이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이 부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미 행정부에서 뭐 이럴 수 있다, 뭐 일시적이다,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마진콜이 나는 데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런 거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락폭이 이틀 동안에 이렇게 10몇 %씩 나면은 3배면은 몇 %예요. 100% 이런 일이 되죠. 발생이 좀 네.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시스템 위기가 발생되는 건 대부분 수급 때문에 발생을 좀 하거든요. 네. 이제 수급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특히 헤지펀드 같은 데서 레버리지 일으켜 가지고 됐을 때 마진콜이 발생해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왜 보면 시장이 빠질 때 네. 급락을 하면은 담보부족 계좌가 반대 매매로 나와서 저점을 형성을 하잖아요. 네. 이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냐 이번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일반적인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는 곳이라 하더라도요, 연기금이라든지 대형 뭐 IB들도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 노출, 익스포저로 인해서 증거금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가 막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증거금이 더 많이 높아져야 돼요. 그럼 네. 이 증거금 어디서 만듭니까?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수급적 악순환이 일어나는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지지. 네. 이게 나중에 미국이 경기가 침체된다, 그런 거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빠지는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공모에도 세력과 마진콜의 네. 급한 매물이 나오는 거다. 작년에 왜 일본의 금리 인상하면서 네. 엔화가 갑자기 그랬었죠. 급등하면서 엔화, 그러니까 달러 엔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한꺼번에 그냥 빠진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이거 대부분 미국 주식시장은 다 수급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끝나느냐 이제 문제인데, 이게 조금씩 빠지면은 좀 길게 가는데요. 지금 이틀 연속 뭐 10% 이상 빠졌고, 네. 지금도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대 포지션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반대 포지션 준비를 좀 할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이 영향 크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크게 받지 않아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을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뭐 엔비디아 14% 빠져서 엔비디아 가격이 $94 됐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예. 제가 살려고 했던 가격이 다 돼버렸어요. 예, 그렇죠. 예, 예. 엔비디아 $100 밑으로 들어가고 예, 그때 다 저보고 다 미친놈들이라고 막 아, 그랬는데 그랬었어요. 네. 예, 그때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지금 $240 밑에고 네. 애플도 뭐 $200 밑에고 이 정도면 이제 전 이제 들어가려고 오히려 했었거든요.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전저점까지 안 가고 좀 있는 거고요. 잘 다른 버티고 것들은 다 있죠. 깨고 내려가는 네네. 거예요. 지금 아 어떻게 사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할까요? 워렌 버핏께서는 좀 하겠죠. 아 3천억 달러 넘는 이럴 현금. 때 이제 준비를 현금 하겠죠. 그때 많이 준비하고 예, 있었잖아요. 예, 이럴 때 좀 하겠죠. 그분한테는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일봉이고요. 이건 뭐 폭락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쭉 설명을 드리기를, 여기서 이제 못 간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추세로 네. 못 간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확연하게 다시 이제 상승 추세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대하는 거는 반등. 그래서 다시 미국 시장이 좋아지려면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하반기 가야 된다. 이거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지난 한 주간 코스피가 3.6%, 코스닥이 마이너스 0.92%, 1%도 안 맞았어요. 코스닥은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에는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헌재 결과 발표 있으면서
시장을 보면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보면은 환율이 쫙 빠졌잖아요. 그 네. 발표 전부터 환율이 좀 진짜 빠지면서 신기했어요. 시장에 그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장중에 플러스까지도 0.8% 플러스까지 갔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그건 이제 단기 거래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어요. 단기 거래가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거고 네. 다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31일 날 우리는 3% 급락했어요. 이때 왜 그랬냐면 공매도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반등을 주었고요. 그리고 4월 2일 날 미국이 선물 시장에서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이너스 0.62%였어요. 그리고 나서 4월 3일 날 마이너스 0.76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은 미국이 5%에서 6% 폭락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났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0.86으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급락을 보면서 시작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다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런 특징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금요일에는 탄핵 헌재 발표, 결과 발표라는 이벤트가 있긴 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내용을 봤더니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근데 반도체 개별 품목 관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네. 근데 아직 발표하지 않았고요. 근데 요거는 품목 관세보다도 그 규정을 바꾸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 보도들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면서 SK 하이닉스가 6.3% 급락을 했고요. 삼성전자 2.6% 하락했는데 반면에 금요일 날 코스닥이 왜 플러스에 났냐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4.4%, 삼성 SDI가 4.1%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해서 2차 전지의 소재에 있는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5%에서 10% 상승을 했어요. 네.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런 금요일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지금 제가 양봉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도 보면은 큰 양봉이죠. 빠지긴 빠졌지만 깊게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끝나고 금요일도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플러스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긴 했지만 네. 양봉을 만들면서 이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이틀 동안 폭락하는 동안 여기서 그냥 견조하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이랬기 때문에 자 오늘부터는 이거를 지금부터는 이제 버텼는데 반영을 할지 네. 아니면 그 사이에 미국이 급반등을 해주면 어떤 이게 내용이 나와서 네. 그러면 우리는 잘된 기회가 된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죠. 타이밍상 네. 좋은 좋은 상황이 좀 된 건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우리가 지금 달려 있는 건데 그걸 우리 시장이 오늘 오후에 계속 반영하면서 볼 거예요. 아마 네네. 계속 뉴스를 좀 볼 것 같아요. 그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빠졌냐면 연간으로 나스닥이 19.2% 빠졌고 S&P 500이 13.7% 빠졌는데요. 2022년도에 금리를 5.5%까지 오르면서 1년 내내 하락을 했죠. 이때 나스닥이 33%, S&P 500이 19.4% 하락했거든요. 1년 내내 빠지는 거를 2, 3일에 빠진 거예요, 미국은 지금. 1년 내내 빠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장이 더 텐트럼을 일으키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강행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태연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야 이거 보니까 이게 물러서지 않겠구나 트럼프의 성정 뭐 정책으로 봤을 땐 이제 이게 시장에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빠지면 빠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코 발생이 지금 이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지 개인들도 그렇고요. 개인들이 만약에 신용으로 했다 그러면 뭐 다 나가는 거야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용잔고의 수준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쯤 되면 네, 네. 거의 바닥 수준이다 네, 막 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잖아요. 네, 네. 혹시 미국도 그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것들은 있는데 있어요? 네, 전체에 근데 그 수치 자체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지는 못하고요. 네. 보지 못하는 그거 집계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마진콜이 발생해서 어디가 디폴트가 됐다. 그래서 그 매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이 미국은 되고 있다는 네. 어마어마한 지금 폭락인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돌아선다고 봐요. 돌아서긴 해요.
근데 그럼 이제 반등인 거죠, 그게.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은 협상을 하느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비자 급락을 맞는 게 아니냐. 또 더 심하게는 이건 뭐 그쪽으로 뭐 푼매수 해놓고 뭐 아니면 선물 매도해놓고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막 훌륭하게 있는 이유가 네. 이건 진짜 비정상적인 급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런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해요 이거는요. 근데 이제 우리 걱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보다도 또 우리는 지금 그걸 반영을 이렇게 많이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이제부터 반영을 할 거냐. 특히 대만은 지금 이제 대만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긴장이지만 대만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여기 보시면 세계 증시 상승률 보면은 홍콩 제일 많이 오르고 쭉 있는데 나스닥, 니케이, S&P, 다우 이런 쭉 빠졌잖아요. 네. 오늘 지금 대만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요. 대만이 공교롭게도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전 세계가 폭락할 때 휴장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휴장이었어요. 대만이.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열립니다. 음. 뭐 어린이날인가 하고 청명절인가 해서 휴장이었어요. 아. 그런데 대만의 상호관세율이 32%입니다. 오늘 네. 박살납니다. 또 높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말에 대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단기적으로 7일서부터 오늘서부터 11일까지 공매도 제한 원하는 못하게 하는 건 있습니다. 아니고요. 네. 공매도 가능 주식 수량 상한, 네. 수량 정해놓고 예. 그리고 담보 비율도 90%에서 130%로 강화. 음. 그리고 대만 5천억 달러, 그러니까 22조 원 정도 규모의 증시 안정기금 투입 준비. 그리고 대만 총통은 5일날 쉬는 기간인데도 IT 산업 대표들과 자담해서 이거 대응책 논의 이걸 막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네, 지금 네, 네. 오늘 엄청나게 대만도 그러네요.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는 견주했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좀 한번 봤어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를 5조 8천억을 했습니다. 이거죠. 언제 이렇게 했냐면 팬데믹 때 정도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뭐 6조 정도 이렇게 팔지 않거든요. 네. 잘요. 근데 보시면 하루에 1조 이상 판 게 지난주에 4일에 있었어요. 30일 날 1.5조, 3일 날 1.3조, 4일 날 1.8조. 4일 날 1.8조나 팔았는데 시장이 코스닥은 플러스였고 코스피는 0.8%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좀 시간을 끌면서 이례적으로 그런 표현을 드렸잖아요. 제가 시장을 봤더니 국내 기관이 같이 팔지 않으니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하더라. 네. 같이 겁먹고 다 팔면은 좀 아닌데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국내 기관이 한번 조금 한 발만 물러서서 참아주면 네. 우리 시장이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제가 금요일날 드려서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지금 그런 표현을 지금 드렸잖아요. 네, 아침에. 네. 근데 오늘도 똑같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도 보면은요. 특히 연기금이 지난 한 주 동안 7,900억을 샀는데 3월 30일 날 월요일에 607억, 그다음에 2일 날 1,700억, 3일 날 목요일 2,700억, 4일 날 금요일도 2,000억 정도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기관이 같이 팔지 않았다라는 게 시장을 그래도 견주하게 했다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 3월 30일 날 공매도 시행이 됐잖아요. 네. 3월 30일까지부터 지난 금요일인 4일까지 공매도 거래 금액을 따로 빼가지고 추려봤더니 6조 4천억이에요. 하루에 많은 거예요? 1조 2천억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네. 한국거래소 집계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가 지난 한 주 동안 5조 8천억이라고 했잖아요. 네. 공매도가 6조 4천억이었어요. 음. 공매도는 업팅 룰이 있어서 아래로 팔지 네, 못합니다. 그렇죠. 네. 아래로 팔지 못해요. 위에 매도에 팔죠. 걸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아래로 투매하지는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아래로 투매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 기관들도 같이 팔지만 않아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 정도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가면서 시장이 막 급락시키고 투자 심리도 막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분위기는 일단 지난주는 아니었다. 근데 오늘 뭐 기관이 어떻게 할지 그렇죠. 외국인도 어떻게 할지는 뭐 이제 뭐 그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거지만 네.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매도 시행으로 인한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업팅록에 의해서 아래로 던지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동시에 파는 매도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래도 선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 수급적으로 그랬다라는 네, 말씀 좀 네.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미국의 관세는 이제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되돌림 심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헌재 결과 발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일단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환율이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를 좀 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더 많이 빠지는 이유는 관세로 인한 향후에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거나 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경기 침체를 갈 거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연초부터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 설명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미국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돈의 힘으로 계속 올렸는데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미국의 연준에서는 QT를 했어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재무부에서 계속해서 유동성 부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돈의 힘으로 거기서 버텼던 거예요. 시장은 항상 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초에 들어가면서 특히 딥시크 출연 이후에 이 돈이 유럽과 이머징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빠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돈이 지금 미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는 게 두 중에 두 가지가 되면 되죠. 하나는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한 가격으로 빠지든지 네. 아니면 지금 악재가 해소되는 게 뭐가 나오면은 다시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이제 그걸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오늘 우리 시장 시작 또 뭐 약세를 보이겠죠. 네. 미국 금요일 또 빠졌으니까. 근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처럼 만약에 되려면 결국은 국내 기관들의 역할이다 이거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많이 빠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제 여기서 내가 같이 팔았는데 미국 반대해 버리면 어떻게 또 그렇죠. 이런 네. 심리가 막 작용을 지금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들 대부분 물론 뭐 강심장 또는 장기적으로 가는 워렌 버핏 분들은 저는 살 거라고 봐요. 이런 네. 분위기에서. 근데 그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장 지켜보면서는 상당히 두려움 속에서 이번 주에 또 며칠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 며칠이냐 그러냐면 9일 날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7일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며칠 일주일도 아니고 며칠 안 남았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 유가도 60달러네. 그 유가가 엄청나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막연한 생각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적다는 거고 그럼 환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거기에다 유가 이렇게 빠지면 네. 기름값은 좀 기름값. 너 지금 기름 주유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지금 서울에 1,500원대 생겼잖아요. 조금 빠졌어요. 아. 네, 지금 이제 좀 빠졌어요. 아니 다들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 기름 넣고 다니시는 것도 힘든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이번 주에 한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보도들이 제가 금요일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쭉 읽어드렸는데 보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미국 전역에서 지금 트럼프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뉴스 보셨죠? 네. 한쪽 손 떼라, 이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례적으로 이탈리아에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유럽은 무관세를 해줘야 된다. 유럽하고 북미 간 미국 간 자유무역 지대를 설립하기를 촉구한다.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하고 같이 진행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이거 자기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고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은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러고 보면 트럼프는 완전 미쳤다. 상호관세는 허위에 가득하고 상대국 압도의 지배력을 과시하는 목적일 뿐이다. 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이 빌 에크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이틀 동안 여러분 걱정이 되시니까 유튜브 엄청 보셨죠? 네. 웬만큼 유튜버 나와서 이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찍었더라고요. 주말에 다 찍었더라고요. 아 비레이크먼. 아니 그 전부 다 이번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들어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상황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빌 에커먼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빌 에커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이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가 이 얘기입니다. 불공정한 관세를 해결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건 맞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요. 네.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없으면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4월 9일에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되면 모든 투자가 중단되면 미국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이거 아마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네.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잖아. 이런 분들의 얘기는요. 90일 정도간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불공정한 비대칭 관세 협상을 진행하여 미국의 수조 달러의 투자를 유도할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옹호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제일 많이 그 주말에 나왔던 얘기 중에 이 빨간 소스는 이 얘기예요. 4월 7일이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미국 경제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뭘 알고 했나? 뭐가 있나? 흥미로운 날 급반등을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네. 아 이거 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네. 하면 안 돼. 시간을 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발표를 반대 방향의 발표를 트럼프가 할 수 있다. 유예 기간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그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무부에서는 사후관세 연기 없다. 트럼프 발표 농담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제가 더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IT 분야 언론이라는 분, 카라 스위셔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IT 및 금융 거물들이 트럼프를 사저로 다 갔다고 합니다. 주말에. 트럼프는 사저에 가서 골프 치고 있었죠. 네. 기술 기업과 금융계 유명 리더들이 이 명단을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관세에 대한 상식적인 얘기를 해주기 위해 말어라고 해용을 하고 있다. 그들이 트럼프에 기부한 수백만 달러가 수십억 달러, 곧 수조원 달러의 손실로 바뀌고 있다. 당신들은 그들을 샀고 그는 당신들을 망쳤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에 기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다 망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왜 IT 건물들이 여기 가느냐. 요 밑에 내용을 보면요. M7 기업들의 매출 중 49%는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나스닥 100 기업의 매출의 46%가 해외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은 무역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리스크에 현재 노출되어 있어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마로로에 가서 좀 요청을 좀 하러 대거 팀을 꾸려서 갔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럼 국가들은 뭐라고 있냐? 국가들은 미국 국가경제위원장의 발표인데요.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백악관에 50여 개국 수장들이 연락이 왔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그럼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 아르헨티나와 베트남,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관세 철폐 0%로 하고 협력을 모색하겠다. 지금 막 발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도 관세 인하 검토 중인데 제로 수준까지 고려 중이다. 얘기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관세에 대해서 뭐 지금 현재 계획은 없지만 협상 의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완전히 제로 수준까지 해가지고 우리 하라는 대로 할게. 요런 국가들이고요. 캐나다, 유럽연합, 중국은 싸우자는데요. 네.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그러한 협상 의지 있다. 유럽연합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계획 중. 중국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34% 보복 관세 그리고 히토류 등 풍모뼈 수출 제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호주, 일본, 영국, 한국은 사실 별거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도 없고 협상 기다리고 있는 이런 국가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할 거고 굉장히 빠르게 걷어들이지 않겠냐라고 제가 계획을 계속 드리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왜냐하면 미국이 무역에 대한 비중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은 내수 소비 위주의 국가잖아요. 네. 중국은 어떨 것 같습니까? 중국은 무역 거의 비중이 절반? 36% 정도뿐이 안 아, 돼요. 그래요? 여기도 과거에 비해서 소비 요번에 그리고 올해 하는 게 내수 부양 정책이잖아요. 소비 네. 부양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이 이렇게 때려서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네. 뉴스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중국은 내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입니다. 이거 사설. 트럼프 무역 전쟁은 중국의 전략적 선물을 준 거다. 유럽과 아시아 관세 폭탄으로 이들 국가는 대안으로 중국의 입지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전략적 블록으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이제 우방이든 뭐든 간에 다 때려버리니까 전략적인 블록이 경제적 끈을 다 끌어버려서 이제 이들 국가는 그러면 어디가 수요처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수요처가 큰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더 이 상황 속에서 더 부각되는 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댄 나이비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새로운 관세가 미국의 기술계를 10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확실한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비유를 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난 그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는가를 제가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자, 이렇게까지 지금 보세요. 국민들, 재계, 빅테크 수장들, 그리고 은행 수장들, 그 여기다 뭐 여기 머스크, 크루그먼, 빌 에크먼 뭐 모두 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여태까지 우리가 본 트럼프는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의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시장이 이길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려봤잖아요. 시장이 일까 트럼프일까 한번 지켜보는 대목도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이게 이번 주의 시황입니다. 결국 시황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더 빠진 이유는 파월 의장 때문에 또 그랬습니다. 파월 의장이 관세 정책으로 물가 상승 및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다. 매우 불확실하고 최소한 단기적으로 인플레에 영향을 줄 것이고 어쩌면 지속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결국은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연준이 정책 기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상황을 기다릴 거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4분기의 PC는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못한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 풋도 없고 트럼프 풋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텐트럼을 일으키고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가운데 3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비농업 고용이 22만 8천 건, 예상이 13만 5천 건이었어요. 이거 몰가에서 뭐라 그러냐면 10만 건 아래 가면은 우리 끝난다. 이거 박살난다. 네. 근데 22만 8천 건이 됐어요. 좋네요, 고용이. 예.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요. 네. 실업률도 4.1%에서 4.2%로 소폭 상승했어요. 이거 왜 그랬냐면 지금 뭐 정보효율부에서 계속 공무원들 자르고 막 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근데도 조금뿐이 안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 참여율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참여율이 높으니까 실업률 자체는 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월에 비하여 한 0.3% 예상치 수준이어서 이런 거 보면 특별히 아주 경기 수치 자체가 아주 나빠진 건 아니다. 네. 결국 무조건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감세 및 부채한도 인상을 통계했다는 블룸버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쭉 지금 주말에 있었던 관세로 인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물러설까? 물러선다는 얘기는 이제 유예기간 주는 거 이런 얘기를 지금 기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7, 8, 9, 9일 그러니까 이틀 남았잖아요. 유예기간을 줄까? 그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라고 모두 다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 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건 시장도 비판을 하면서 네. 그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가 지금 이제 달려 있는데 근데 트럼프가 유예해 줄 거라고 바라보고 베팅하기도 어렵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한번 급락을 하면 그 이후에는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틀 동안 12% 이상 빠졌다는 얘기는 종목별로도 막 그렇게 뭐 20% 빠졌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우리보다 훨씬 레버리지가 커요. 네.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마진콜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진콜이 발생되면서 극단을 치닫으면서 그냥 곧바로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번 주에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우리나라가 오늘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는 선방을 했는데 네. 오늘 진짜 5% 빠졌어. 그래서 이거 폭락이잖아. 반등할 거야. 그래서
안 팔고 있었는데 5% 더 빠졌어. 네. 11%로 빠졌어. 야, 이거는 장난 아닌가 보다. 이거 내가 갖고 있다 나 망한다. 그리고 던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물론 빠져 시작을 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관들의 거래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같이 던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미국이 폭락하는 동안 우리는 약간 빠지면 선방하면서 있다가 미국이 반등할 때 우리 좀 같이 올라오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베스트인데 네, 네.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거 투자자들은 군중의 다수의 군중이니까 네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폭이 크잖아요. 네. 네. 크면은 저가 매수 대응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불안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드 데이터 나오는 것 가운데 폭락을 뭐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건 없어. 대신 이렇게 가다가 그것까지 나올 것 같아. 요 불안감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거기까지 안 갔고. 안 갔는데 여기서 괜히 섣불리 먼저 네. 대응하다가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요. 7번, 8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챗GPT 있잖아요. 네. 네. 이거 오픈 AI가 1분기에 12억 4천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지브리 스타일 그거가 유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3월에 챗GPT 월간 활성화 자수가 직전으로 387만 명인데 509만 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3월에 신규 설치가 144만 건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저는 여기 수익 날 거라고 봐요. 넷플릭스처럼 계속 쓰다가 제가 써보니까 이거 다 유료화로 자꾸 전환을 시켜요, 이들이. 네. 결국은 이게 유료화로 가면서 이쪽에서 수익이 나는 모델로 시간의 문제에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합니다. 5조 1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작년보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건 스탠리나 몇 군데에서 삼성전자 투자 의견 상향해놨는데 JP 모건도 주말에 투자 의견 상향 발표를 좀 했습니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미국 시장의 폭락 뭐 이거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사기 투어가 아마 마무리가 되는 시점일 거예요. 미국 투어죠. 네, 미국 네. 투어. 근데 그 사진이 이제 저희한테 온 게 있어서 그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미국에서 김프로 그리고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박물관, 미술관 같은 미술관. 데죠. 네, 이런 네. 데 방문하시고 또 같이 저녁 식사하시고 또 뭐 유명한 미국의 대학교들 있잖아요. 아이비리그. 그 학교들 이제 방문하는 사진들. 지금 직접 거래소를 가셨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신 미국의 빅테크 이런 네. 회사 방문하는 그런 이제 코스도 있어서 직접 뭐 자제분들 혹은 미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네.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해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5기 지금 딱 한 일주일간만 모시고 있는데 5기에는 가는 곳들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서부랑 동부를 같이 그렇죠. 갑니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거기 이제 실리콘밸리. 네. 예, 거기 가고 당연히 또 뉴욕의 월가 네. 가고요. 또 월가의 대표 금융인들도 직접 만나는 코스가 있고요. 네. 또 스탠퍼드대, UC 버클리, 뭐 컬럼비아 뭐 이런 학교들까지 방문을 하니까 네. 굉장히 알찬 시간으로 5월은 특히 이제 연휴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회사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5월 1일 근로자의 날 전날 있잖아요. 그 전날 저녁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퇴근하고 저녁 비행기 타고 쭉 하다가 이제 돌아오면 사실상 5월 2일 하루만 휴가를 쓰면 맞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으니까 네. 굳이 회사 다니는 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시고 한번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이제 아내분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행복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요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뭐 가볍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긴 걱정됩니다. 합니다. 네, 네. 우리 장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김병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